자, 최근 리플이 한 차례 또 펌핑을 주다가 또 4일 연속으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현재 당분간은 박스권 행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강하게 펌핑을 줬지만 2300원 구간들을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 위치 안에서 지지를 해주고 박스권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이 이하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언제? 바로 12월달 그리고 2027년도 1월달 이 사이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일단은 아직까지 멀었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건데 물가가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물가가 안정되고 있나요? 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기가 이제 과거에 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2021년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2021년도 6월달, 7월달, 5월달 한 차례 크게 떨어졌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차트를 보시면 어떤가요? 바닥을 찍고 나서 계속 강세를 보이게 되죠. 이 당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체크하고 보시게 되시면 4%대, 6%대, 좀 많으면 6.9%대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당시가 언제예요? 2021년도 3분기 9월, 8월, 7월에 해당이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리플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가 8월, 9월, 10월, 11월입니다. 어쨌든 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리플만 그랬을까요? 이더리움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다시피 물가는 어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왜 리플의 가격과 그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왜 그 당시에 올라갔을까요? 물가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경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때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11월, 12월 되는 순간부터 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금리 인상 기조가 높아졌습니다. 자, 이번에 떨어졌던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도 올려드렸지만 현재 보시면 2027년도 1월 달에 동결 확률은 39.8%, 인상 확률은 41.2%입니다. 현재 인상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1%, 5% 이랬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 이상 뛰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리플이 이제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그때부터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물가는 올라가도 됩니다. 물론 올라가면 분명히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물가가 어쨌든 지금 당장에 좀 더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단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않는다면 사실 물가가 올라가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2021년도 당시에도 어쨌든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났었던 부분들이고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꺾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찾아올 건데 그때가 바로 시장의 고점, 변곡에 해당이 되구나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가가 지금 당장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2021년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금리 인상 기조가 나왔을 때
물가는 아까도 보셨잖아요. 이때 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가격도 올라갔어요. 이때 왜 오를 수 있었다고 했죠?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왜 하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플이 현재로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리플이 만약에 막 치고 올라간다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가서 2,500원, 3,000원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도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험 자산군들이 거의 그 구간에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시장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딱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드린 건데, 자, 금리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자, 금리가 단기 조정 재료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렇죠? 단기 조정 재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연속으로 해서 4일 연속으로 해서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명목 성장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은 보이는 것만큼 오르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만큼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다시 또 오른 것도 없지만 갑자기 또 떨어지니까 또 답답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으시겠는데 결국에는 한 차례 결국 이 부분들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시장에 또 바닥을 형성을 할 건데, 자, 시장이 바닥이라고 해도 어쨌든 바닥이라고 해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고 횡보하는 기간이, 자, 최근에도 강세를 한 차례 보이고 2,000원대부터 해서 2,280원까지 한 차례 급등을 보일 때도 어쨌든 바닥에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거의 10거래일 동안 횡보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닥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바닥이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노려야 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려서 수익을 드렸었던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를 꼭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리플이든 이제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주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메이저 코인들, 자,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시장의 돈이라는 게 메이저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와서 메이저가 한 차례 올라가고 횡보하는 숨고리기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돈들이 메이저로 흘러갔다가 준 메이저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 레이어 2, 레이어 3 계열의 코인들, 아비트럼, 리네아, 폴리곤, 레이어 3 안에서는 유니스왑, 여러가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여러가지 코인들이 있죠. 이런 코인들이 순차적으로 순환매 돌면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결국 시장이 바닥에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코인들이 순환매 돌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단타할 시기가 조금 있으면 또 찾아온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코인들에 대한 추천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께 타점을 다시 잡아 드릴 거예요. 일단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바닥을 다져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체인링크는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세를 주기 시작한 게 거의 한 차례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바닥을 형성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시세를 강력하게 주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단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 안에서 저점을 노리시기보다는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안정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되었을 때 14,000원에서 13,900원 구간들 있잖아요. 이 구간들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이 라인에서 일단은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보고요. 이제 조정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수하고 나서 그 자리는 계속 지켜주는데 한 10일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5일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들이어서 추천 매수가는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진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면서 자리 잡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관망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타점 오면 제가 구독자방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발란체는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13,200원 이하로 좀 보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가 이어지고 시세가 주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한 상승 파동 하나를 먹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세를 주기 직전에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저희 구독자방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